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초기 우주 사진들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작은 붉은 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들은 우주의 가장 깊고 오래된 영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망원경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이 점들은 항상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천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미스터리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붉은 점들은 천문학계의 기존 우주 모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별이나 은하 혹은 블랙홀의 형성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우주의 천체라면 응당 크기가 작고 불규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질량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붉은 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눈부시게 밝으며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천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 일부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별과 블랙홀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완전히 새로운 천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천체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천체의 존재가 초기 우주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은 이 작은 붉은 점들이 왜 설명을 거부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신 이론들을 검토하며 왜 이것이 천체물리학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초대질량 블랙홀의 형성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32,000시간 이상의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600TB가 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2,000대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수만 장의 이미지 속에서 유독 한 종류의 천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은 에이가와 프레스코라는 관측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극단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초기 은하를 찾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빅뱅 이후 5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의 초기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깊은 곳을 스캔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를 찍은 거의 모든 사진에서 똑같이 이상한 천체들이 관측된 것입니다. 작은 붉은 점들이 초기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6억 년이 지난 시점의 우주는 이미 이 붉은 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점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초기 보고서들은 이 붉은 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은하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석된 데이터들은 이 가설이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는 넓은 우주 공간에 걸쳐 퍼져 있는 천체입니다. 반면에 이 붉은 점들은 오직 하나의 점에서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장된 구조 없이 극도로 압축된 천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점들이 내뿜는 빛의 분포는 일반적인 은하의 형태와 전혀 다릅니다. 젊은 은하들은 거대한 별들이 내뿜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붉은 점들의 빛은 스펙트럼의 붉은색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작은 붉은 점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독특한 특성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붉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우주의 팽창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출발한 빛은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빛은 점차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천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적색편이는 더욱 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멀리 있는 초기 우주의 천체들은 붉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작은 붉은 점들이 유독 더 붉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다른 어떤 천체들보다도 붉은빛을 띱니다. 이 극단적인 붉은색은 내부에서 무언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붉은 점들이 붉은 것은 단순히 멀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적외선으로만 빛을 내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도출해낸 가장 유력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붉은 점들의 에너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은하액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이를 활동은 하액이라고 부릅니다. 활동은 하액은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맹렬하게 집어삼킬 때 형성됩니다. 가스와 먼지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수백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플라스마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반은 은하 전체의 빛을 압도할 정도로 눈부시게 밝습니다. 원반의 물질들이 가열되면 넓은 파장대에 걸쳐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여기에는 다량의 자외선과 X선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하핵이 빽빽한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짧은 파장의 빛은 먼지 구름에 흡수된 뒤 적외선 형태로 다시 방출됩니다. 이 적외선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오는 동안 적색 편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망원경에는 극단적인 붉은빛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주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천체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이 은하들은 활동적인 중심액을 가졌으며 짙은 먼지 구름에 심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은 하액 모델만으로는 이 작은 붉은 점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붉은 점들이 지나치게 작고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활동은 하액은 반드시 은하의 중심에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리 초기 우주라고 해도 블랙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별들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붉은 점들 주변에서는 그런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희미한 원반이나 별들의 무리 혹은 주변을 둘러싼 은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압축된 점 하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점들의 분광 스펙트럼 데이터에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보면 넓은 방출선과 좁은 방출선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넓은 방출선은 가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이는 전형적인 블랙홀 주변 활동은 하액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좁은 방출선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가스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하 내부에서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관측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붉은 점 안의 활동은 하액과 은하 하나 분량의 수많은 별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그 규모입니다. 어떤 붉은 점들은 거대한 은하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공간 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거대한 고층 빌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붉은 점들의 크기는 그 빌딩에 꽂힌 핀의 머리 부분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은하가 뿜어낼 빛이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별과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작은 붉은 점이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수많은 별과 초대 질량 블랙홀이 공존하면서 은하 전체에 빛을 내는데 그 크기는 핀 머리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현재 천체 물리학의 가장 뜨거운 도전 과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가설은 활동은 하액이 다른 모든 빛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활동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면 주변 별들의 빛은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거대한 모닥불 옆에 켜진 작은 촛불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작은 붉은 점은 극단적으로 밝은 중심액을 가진 평범한 은하일 뿐입니다. 가운데가 너무 밝아서 가장자리 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중심액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기 우주의 그 어떤 활동은 하액보다도 밝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력한 블랙홀이라면 필연적으로 방출해야 할 고에너지 X선이 관측되지 않습니다. 빛을 내는 주된 원천이 블랙홀이라면 엄청난 양의 X선이 쏟아져 나와야 마땅합니다. 광학적으로는 밝으면서 X선은 내지 않는 현상을 기존 물리법칙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가능성은 폭발적 별 형성 현상입니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수많은 별이 태어나는 우주적 이벤트입니다. 만약 작은 붉은 점 내부에서 지금 이 순간 거대한 규모의 별 형성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속도로 태어나는 젊은 별들이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짙은 먼지구름에 가려져 있다면 자외선이 적외선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우리가 관측하는 특유의 붉은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모든 관측 결과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밝기를 설명하려면 별이 태어나는 속도가 우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체의 크기가 별 형성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일부 붉은 점들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넓은 방출선 현상이 계속 발견됩니다. 단순한 별 탄생 현상만으로는 빠른 가스 흐름이 만드는 이 넓은 방출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블랙홀의 존재와 폭발적 별 형성을 모두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한 가지 현상만으로는 작은 붉은 점의 모든 특징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천문학계의 가장 파격적인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천체라는 주장입니다. 이 파격적인 가설의 중심에는 암흑별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2023년 일단의 천체물리학자들은 이 천체가 평범한 별이나 블랙홀이 아닐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인류가 직접 관측한 적 없는 이론상의 천체인 암흑별이라는 것입니다. 암흑별의 개념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등장했습니다.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차기 전의 초기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극도로 뭉쳐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암흑물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소멸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열에너지는 거대한 가스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여 일반적인 별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핵융합이 아닌 암흑물질의 소멸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거대한 천체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다크스타입니다. 다크스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질량은 우리 태양의 100만 배에 달하지만 표면 온도는 적외선을 방출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은하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빛을 뿜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크스타의 빛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도로 붉은빛과 엄청난 질량, 그리고 비정상적인 밝기까지
붉은 점의 특성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 발표된 연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천체 세계가 다크스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크스타는 어디까지나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다크스타가 존재하려면 암흑물질의 성질에 대한 여러 가정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암흑물질 입자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 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실험에서도 이를 완벽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류 천문학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해도를 보입니다. 설령 다크스타가 존재하더라도 수많은 붉은 점들을 전부 다크스타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크스타 가설은 우리가 아직 검증하지 못한 암흑물질의 행동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되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천문학계에서 더 널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직접 붕괴 블랙홀입니다. 오늘날 우주에서는 거대한 가스구름이 서서히 식고 쪼개지면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수소 분자가 구름의 열을 방출해주면서 분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는 강렬한 자외선이 수소 분자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특수한 환경에서는 가스 구름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대신 구름 전체가 한꺼번에 거대한 중력 붕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인 별의 단계를 건너뛰고 거대한 원시 블랙홀로 직접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원시 블랙홀은 처음부터 태양 질량의 10,000배에서 10만 배에 이릅니다. 이 거대한 아기 블랙홀은 극도로 밀도 높은 가스와 별들의 한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주변 물질을 맹렬히 집어삼키기 시작하면 작고 붉으면서도 폭발적으로 밝은 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천문학의 오랜 난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에는 이미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평범한 블랙홀이 수억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거대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서 수십억 배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 큰 격차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태양 질량 10만 배의 직접 붕괴 블랙홀이라면 수학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활동은 하액의 특성과 폭발적인 별 탄생의 흔적, 그리고 작은 공간에 압축된 막대한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학자들은 붉은 점이 인류 최초로 관측된 1세대 직접 붕괴 블랙홀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하의 중심을 지배할 괴물 블랙홀의 유아기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붕괴 블랙홀 가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이 천체들은 결국 주변 물질을 모두 흡수하면서 성장을 멈추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나 인접 은하들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들이 바로 그런 천체들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여기에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더합니다. 이 작은 붉은 점들이 두 가지 성장 단계를 번갈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블랙홀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별 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붉게 압축됩니다. 주변 가스의 흐름에 따라 두 과정이 교대로 일어나는 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한 종류의 우주 구조에서 다른 종류로 변환되는 특정한 시간의 창에서 우리가 포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직접 붕괴 블랙홀이 실제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전신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환일 수 있습니다. 은하 전체를 형성할 괴물들의 탄생입니다. 작은 붉은 점이 지닌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연구팀은 하늘의 좁은 영역에서만 무려 370여 개의 붉은 점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확장해보면 수백만 개의 붉은 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망원경들은 이들의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관측 기술로 본 초기 우주는 텅 비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일부 은하와 퀘이사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이 방대한 붉은 점들의 집단은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뛰어난 적외선 관측 능력이 마침내 그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어 기존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천체들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기존 이론과 충돌하는 순간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오래된 틀이 부서져야만 더 새롭고 완벽한 진실을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점들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